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상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긴급 차량의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신호등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벽 시간 전남 나주의 한 교차로. 시내버스와 환자를 데리러 가던 119 구급차가 충돌합니다. 어머니가 확진자예요. 치료하고 싶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목포의 한 교차로에서도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구급대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은 신속한 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남에서 발생한 긴급 차량 교차로 사고는 15건에 달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저희는 또 이제 정말 급한 상황에는 신호 위반도 하고 또 역주행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밤 10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교차로에 다다르자 빨간불이었던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내 단말기와 신호 제어기 상호 통신을 통해 신호등 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말기를 켜는 것만으로 신호등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소방서와 나주 소방서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이 도입돼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제어 방식인데 이번 테스트에서 출동 시간이 실제로 1분 30초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10월부터는 현장 출동 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새로운 사후 활용을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기초조사 용역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장의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 초 기초조사 용역이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박람회장 개발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초에 거론된 용역비는 20억 원,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10억 원씩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5억 원씩을 추가로 들여 총 30억 원 규모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게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용역 성과품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스터 플랜 용역비와는 별도로 지역 정치권은 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국제해양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수에도 이 같은 행사를 열어 박람회장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해수부도 동의를 했는데 작년에 거의 다 되다가 막판에 이제 예산이 빠졌어요. 정부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키도록. 성공적인 사후 활용과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국비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항만공사와 지자체는 다음 달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진도문화원 후임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후임 원장 선거를 관리할 위원들로 현 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선관위는 그러나 유권자 명부 확정 문제로 벌써부터 난항입니다. 문제가 된 신규 회원은 300여 명, 올해 초부터 4개월간 집단 가입한 것으로 문화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집단 가입과 관외 거주자도 상당수 가입된 사실이 일부 이사들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사회가 선거권자인 회원 자격을 정리해야 하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관도 미비하고 선거관리 규정도 미비하고 서로 미비하더라도 법률 해석을 좀 하고 또 문의해서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논란이 된 신규 회원은 진도문화원 전체 회원의 30%에 가까운 규모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도문화원 정관에는 진도군 거주와 원장의 승인 등이 회원의 요건, 신규 회원의 자격 문제를 현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하고 현 원장의 임기를 감안하면 오는 2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현 원장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계하면서 이 팀이 마무리될 겁니다. 진도문화원장 출마 예정자는 모두 3명.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 자리지만 혼탁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출 과정의 정당성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공공아파트 주차장.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천장 콘크리트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보호 없이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기둥으로만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철근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공공을 포함해 무량판을 쓴 전국 민간 아파트 293곳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기관을 집중 투입하여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라남도는 국토부와 협력해 다음 달 18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총 10개 단지가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무안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 2곳, 광양과 영광도 1곳씩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안전 전문 진단 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설계대로 기둥에 철근이 제대로 보강됐는지, 균열이나 이상 징후는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 시공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5월 13일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은 6만여 명. 평균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평소 드론쇼 하는 날 매주 토요일 날 하는 때는 한 5천 명 이상의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첫째 주에 한 드론쇼 같은 경우는 한 7, 8천 명 정도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협 회센터에서 장어거리까지 비봉로 일대 횟집 거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교통체증까지 빚어질 정도입니다. 녹동거리의 숙박업소와 식당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유입에 연일 즐거운 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쇼 개최 이후로는 매출이 한 30% 정도 업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고흥군 우주 클래스터 유치로 인하여 지금 현재 기존에 평일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일반 출장 온 손님들도 한 30-40% 이렇게 매출이 늘었다 봐야죠. 평소에도 청정 해산물이 풍부한 미식 여행과 제주로 가는 백길로 명성이 자자한 녹동항. 여기에 소록도를 거쳐 이어지는 거금도와 연홍도까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집약된 곳입니다. 고흥군이 3가지 테마로 야심차게 개발하는 관광 권역 가운데 녹동 거금도 권역은 주야간 자연 친화형 테마 관광지로 단연 으뜸입니다. 녹동권은 고흥을 방문한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원단지의 기능을 역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록도의 어떤 재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고흥 녹동권역을 구미 맛집거리 육성이랄지 야광 경관 조명과 같은 고흥군은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소록도가 전면 개방된다면 관광 승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소록도 병원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녹동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면서 천만 고흥 관광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영암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기찬델 영암몰입니다. 80여 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한우와 무화과 등 영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암군 특산품이 아닌 전복과 민어 등 수산물도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안군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영암 한우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암군과 신안군이 손잡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여름철 보양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될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타 지역에 계시는 향후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격 경쟁 면에서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돼가지고 영암군과 신안군의 이번 상생 협력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타 지자체 쇼핑몰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생산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어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안하고 영암의 상생을 위해서도 조금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군과 신안군의 쇼핑몰 협업 기획전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 일주일 만에 벌써 1억 원에 가까운 주문이 밀려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